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지난주에 주식회사 명신이 한국잼 군산공장의 인수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군산공장이 폐쇄된 지 1년여 만에 새 주인을 맡게 됐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명신의 자금력과 투자 계획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3월 한국GM 군산공장을 1,130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밝힌 MS그룹 컨소시엄. 컨소시엄의 대표 기업인 명신이 지난주 한국GM 측에 잔금을 납부하면서 군산공장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했습니다. 명신은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농협과 저축은행에서 920억 원을 빌렸고 유상 증자를 통해 263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보증 등은 모기업인 MS오토텍이 맡았습니다. 군산공장 인수 자금을 사실상 금융권 대출에 의존한 겁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1,40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자금과 추가 투자금을 더한 2,550억 원은 비슷한 규모인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5,754억 원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해 사업의 현실성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여전히 자금 출처나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불분명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훨씬 더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되고, 명신에서는 군산공장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 여러 곳 있고 연말까지 전기차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단계별로 하나씩 실행해 나가면서 신뢰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하지만 위탁 생산 역시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할 수밖에 없어 지역에서 장밋빛 전망에 취했기보다는 지속적인 성장 방안을 냉철하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도내 몇몇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한 경영 컨설턴트가 자신이 경영 자문을 해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도내 여러 공공기관의 경영자문위원이자 도내대학의 개건교수로 근무했던 A씨. 지난해 8월 A씨에 대한 성폭력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지난 2016년 A씨가 경영자문을 해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여성에게 여러 차례 협박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강제추행과 강간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 하나만 인정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이 여성과는 사귀는 사이로 강제추행은 없었고 여성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은 대장 주말에 달릴 거야. 이런 문자 있잖아요. 여기에 뭐 만나서 전부 다 사과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사과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같이 한 건데. 이런 가운데 피해자가 더 있다는 제보가 A씨가 강의를 했던 대학의 인권센터에 접수됐습니다. 저번 주에 입사를 해서 지금 아직은 계획하에 있어서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인권센터 측은 A씨가 개건 교수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정읍과 고창이 이번에는 혁명의 시작이 언제인가를 놓고 얼굴을 붉히고 있습니다. 오랜 논란 끝에 겨우 국가기념일을 제정했지만 또 반목과 대립이 시작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높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정읍과 고창 두 식은 의회가 마찰을 빚는 이유는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언제로 볼 건가 하는 겁니다.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은 혁명 참여자의 범위를 3월부터 한정하면서 사실상 무장 기포를 혁명의 시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검인정 교과서도 무장 기포를 혁명의 시작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회는 고부 농민 봉기가 혁명의 시작이라며 특별법을 개정하고 교과서도 수정하라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최초 동기는 고부 관하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현재 무장 기포를 1차 봉기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창군 의회는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고부거나 습격은 고부 지역 농민들이 벌인 봉기일 뿐이라며 농민군 지도부가 포고문을 선포한 무장기포가 반봉건 혁명의 시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사를 부정한 것이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그 역사학자들이 무장 기포가 동학혁명의 시작이라는 역사성이나 정당성을 훼손하는 발언이고 15년이라는 반목과 대립 끝에 국가기념일이 제정된 게 불과 5달 전입니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 대신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을 제대로 지키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내년부터 전북에 사는 농가들이 농민 공익수당을 받게 됐습니다. 한 해 60만 원인데요. 모든 시군의 농가에 농민수당이 지급되는 건 전북이 처음입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농민단체가 이른바 농민공익수당의 지급 대상과 금액에 합의했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논이나 밭농사를 2년 이상 실제로 지으면서 농업의 소득이 한 해 3,700만 원 미만 농가가 대상입니다. 다만 축산만 하거나 농업이 주업이 아닌 도시거주 농가는 제외됩니다. 전라북도는 전체 농가의 90%가량인 10만 2천여 농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우리 지역사회가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인정을 했고 또 농민은 그것을 통해서 자긍심을 회복했다는 데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급 금액은 한 해 60만 원, 전라북도가 40%, 시군이 60%를 분담합니다. 원칙적으로 60만 원의 절반은 지역 상품권으로 줘 지역 경제의 선순환과 활성화를 돕기로 했습니다. 공익적 가치가 존중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농민들한테 공익수당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 환영하지만 일정 정도 금액이 좀 높아지고 그리고 지역 상인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역 화폐로서 그렇게 한다면 전라북도는 오는 9월 지급 근거를 담은 조례를 만들고 내년부터 지급합니다. 농민 공익수당이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유지에 기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직업계고등학교의 대규모 학과 개편을 추진합니다. 학생이 줄고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인데요. 드론 항공과 반려동물 학과 등 최근 산업 수요에 맞는 학과들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60년 전통의 직업계 고등학교입니다. 2년 전까지 700명이던 학생 수는 최근 400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취업률이 30%대에 그치다 보니 학생들이 외면한 결과입니다. 존폐 위기에 내몰린 학교 측의 선택은 과감한 학과 개편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오던 3개 학과를 없애고 드론 항공과, 부사관 전기과 등 새로운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확 바꿨습니다. 전북 최초로 기계와 전자를 융합한 드론 항공과 등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산업 중심 학과 개편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취업률이 증가될 것이고 지난해 도내 24개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은 26%에 불과했습니다. 4곳의 마이스터고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직업계 고등학교는 학생 정원을 채우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낮은 취업률에 정원 미달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자 전북교육청이 학과 개편으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전기, 전자, 기계, 금속, 세무회계 등 기존의 학과를 과감히 없애고 드론, 반려동물, 조리, 제빵, 목공예 등 특색 있는 학과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 모집이 어려운 학교는 과감히 학급을 줄여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취업률과 충원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역 산업 수에 맞는 학과를 새롭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국가기관 산업 중심의 학과는 유지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에 추가로 5개 학교에서 학과 개편을 추진할 계획인데 신규 학과에 따른 교사 수급과 실습 기자재 지원 등의 예산 문제 해결이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남원 사회복지 심부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신비의 꽃으로 불리는 대나무꽃이 정읍에서 발견됐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남원시 요천로에 사회복지 심부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회복지요원 3명이 근무하며 홀로 사는 노인과 중증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민원 신청과 시장 보기, 물품 배달, 병원 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약자들 또 우리 도움에 필요하신 분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십 년부터 길게는 100년 만에 핀다는 대나무꽃들이 정읍시 북면 1번 국도 옆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번 대나무꽃은 100여 그루가 한꺼번에 폈는데 대나무는 꽃이 핀 뒤 고사했다가 10여 년 뒤에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완주 청년 키움 식당 3차 팀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대 청년 8명이 모인 샘골 셰프팀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옛날 잔치국수, 추억의 도시락 등 복고풍 메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장수군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농가를 돕기 위해 양파 팔아주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사회단체와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여해 모두 620만 원어치의 양파를 구매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북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오는 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임금교섭 타결 촉구와 공정임금제 실행, 교육공무직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내일부터 4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에는 조합원 4,5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학교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전북교육청은 도시락 지참이나 대체식품 제공,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일선학교에 파업 대응 매뉴얼을 내려보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의 다문화 가족 비하 발언 파문이 정 시장의 사과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해 헌법상의 평등권을 위반하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평화당에도 민주평화당 소속 정헌율 익산시장의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황정수 전 무주군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황 전 군수는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60살 A씨 등 2명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3,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황 전 군수가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빌려준 돈을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전주 덕진 도의원과 시의원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철도 소음으로 큰 피해를 겪는 송천동과 호성동 주민들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지방의원은 최근 호성중학교 학부모들이 교량 높이 조정과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길 등을 요구했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답변이 없다면서 공단이 소음 피해를 계속 외면하면 저항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 산하 13개 공공기관이 하반기에 198명을 채용합니다. 기관별로는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이 간호직으로 131명을 채용하고 전북개발공사와 생물산업진흥원이 각각 8명, 자동차 융합기술원이 6명,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3명 등을 선발합니다. 기관별 채용 계획과 인원은 전라북도와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치매 안심과와 인권 담당관, 그리고 동물복지과와 스마트시티과 등 5개 과를 신설합니다. 전주시는 치매 국가 책임자에 부응하기 위해 치매 안심과를 만들고 인권 행정의 구현을 위해 인권 담당관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물복지과 신설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려견 놀이터 건립과 유기동물 보호센터 설립, 그리고 길고양이 표준 매뉴얼 구축 등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9도, 익산 28도 등 27도에서 29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 모두 보통 수준입니다. 내일부터는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에 내륙 지역은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비 소식 없이 낮 기온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